화면에 나와 있는 알쏭달쏭 가처분 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사기 치는 것과 관련된 건데 당하면 안 된다니까. 네, 118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진행하기 전에 또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채팅창 잠깐 보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나요? 아까 조창선님 네, 말씀드렸나요? 경제적 자유인님, 우리 지광원 셰프님, 조배려님, 또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주여사님은 지치가 가셨네요. 지가. 네. 쇠상님도 아까 들어오셨나요? 모르겠네요. 시화호님 들으셨고, 뜻갈비님, 경매 1순위님 반갑습니다. 알까기랑님 아까 들으셨죠? 김기루님 비단 떨림이시네. 맞죠? 반갑습니다. 멀리 부산서 또 돌아오셨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알쏭달쏭 가처분 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게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사기 치는 것과 참 관련된 건데 이게 당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 사건 내막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소유자가 A였습니다. 근데 A가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B가 가등기를 했어. 가등기 자기 앞으로. 2015년 12월 달에 가등기 하고, 그러면서 이 양반 보니까 2006년 3월 달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갔어요. 넘어가면서 2006년 4월 달이니까 그 다음 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달에, 예? 하나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2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건전한권을 설정했습니다. 2006년 4월 달에 건전한권 설정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A라는 분이 최초 맨 앞에 있는 소유자잖아요. B한테 집 판 사람이, 뜬금포로 가처분을 내버렸네? 뭔 가처분이냐니까. 이게 피 보던 권리가 매매 계약 해제, 해제입니다, 해제. 여기, 저는 매매 해제 보니까 이게 민법 548조와 관련된 게 아니냐. 민법 548조 조문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물건이 간혹가다 눈에 보여요. 예. 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네, 이게. 그러니까, 원상회복 청구해달라는 것은 그러니까, B가 A한테 매매 대금을 100% 다 지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가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B는 당장 자기 자금이 100% 없어. 매매 금액이, 매매 잔금 줄게. 그러면 A하고 되게 잘합니다. 원래 사기치는 건요, 아주 친한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기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 속마음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A와 B는 둘이서 아마 좀 친했던 모양입니다. 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유권 관계가 정리된다고. 어떻게 하니까 B는 A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있잖아. 일단 나한테 소유권 좀 넘겨줘요. 응? 넘겨주면 내가 하나은행에 대출 뽑아가지고 있잖아. 잔금을 A 당신한테 줄게. 나 지금 당장 돈 없잖아.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잔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되면 내가 채무자가 된다 이거죠. 그죠? 내가 채무자가 되니까 하나은행이 채권자가 된다 이거죠. 이래야지만 하나은행에서 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 A 당신한테 잔금을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말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B가 이야기한 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게 말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하나은행에서 2006년도 4월 달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A가 가처분을 2008년도 6월 달이니까 한 2년여 후에 가처분을 한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그러니까 매매계약 해제하자 이거지. 매매계약 해제하고 나 앞으로 소유권 넘겨줘. 예. 이렇게 했던 것은 아마 B가 A한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하고 그냥 호락 해서 다 말아먹어버렸어. 이 나쁜 사람이지,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원상회복 청구권에서 A 앞으로 소유권 다시 넘어갔어요, 이 사건이. 요 사건 번호 메모해 놓으십시오, 이거. 이거 아마 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박사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 사례를 몇 번 접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유튜브상에서는 이번에 이제 처음 공개합니다. 물론 이게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잘 아시죠, 그죠? 아시는데 일단 A 앞으로 이제 2018년도 6월달에 가처분해가지고 2011년도 4월달에 소유권을 A가 다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 A입니다. A. 근데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요 뒤에는 결과는요, 갑이라는 분이 낙찰받고 A 가처분은 매각으로 말소돼 버렸어요. 소유권은 뭐 말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말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가처분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건 보지 말고, 이건 뒤에 거 보지 말고요. 이러한 식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아이고, 하나은행 저당권자가 이렇게 뿅 해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헛갈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헛갈리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봐라. 화면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가만히 있어 봐라. 응? A가 다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지? 근데 B는 뭐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B는 채무자고 하나은행이 채권자란 말이죠. 근데 B가 채무자의 지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채권자의 사람은 하나은행은 B한테 돈 꿔준 건지 A한테 돈 꿔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은행의 저당권의 효력이 있나? 여기서 우리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민법 548조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은행이 아마 제3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이 낙찰받고 나서 A 가처분 있잖아요. 요 A 사람이 요 가처분한 거 있잖아요. 이것 가처분 매각으로 하니까 직권 말소죠. 직권 매각이면 낙찰자 갑이 사람이 대금 납부를 함과 동시에 소유권에 있는 촉탁 등기 신청서상에 이 가처분을 말소할 등기로 표시를 했다 이거지. 표시하니까 법원에서 알았어 해가지고 가처분해서 이걸 법원에서 직권 말소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2013년 4월 2일자 요거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기 전에 이 말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 해가지고 말이죠. 나한테 소유권 넘기면 내가 채무자 돼가 이 사람들한테 돈 대출 받아가 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스토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필요 없어. 정이 그런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디 은행이요? 하나은행이요. 언제 갈 거요? 내일 모레 갈 거요. 몇 시에? 그럼 나와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거기서 대출 받을 적에 입금 통장을 내 명의로 해가지고 딱 등록을 시켜버린다면 그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고 말이지 집에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요 이 사람이 호로록 먹고 이게 날라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기꾼들 해가지고요 뭐 남의 돈 그냥 호로록 먹는 사람들 저 솔직히 법무대학교 가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할걸요 봐가지고 몇 달 하면 한 몇 년 정도 푹 쉬었다 오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 들어가면 참 좋잖아요. 담배 끊죠, 술 끊죠, 밥 주죠, 옷 주죠, 잠 재워주죠, 운동시켜주죠. 또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닌데 낮에 뭐 공장 가서 일하면 또 뭐 돈 준답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푹 쉬었다 가면 푹 쉬었다 나면 그 사기친 돈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지는 호의호식 가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남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남을 안 믿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철저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머릿속에 뭔가 많이 어떤 지식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거든요.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부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B라는 분이에요. 아까 A에서 내 앞으로 소유권 넘겨줘 봐봐. 내 앞으로 소유권 넘겨주면 있잖아. 내가 대출 뽑아가지고 하나은행에서 대출 뽑았잖아요. 하나은행에서 대출 뽑아가지고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가등기를 하고 나서 2005년도 12월 29일 날 가등기 하고 나서 2006년 3월 29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일단 소유권 넘어왔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순위 가등기가 또 선순위 가등기잖아요. 그죠?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그런데
이 가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매매의 형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랬을 경우 순위 번호란이 다르다. 그죠? 4번, 5번 나옵니다. 이러했을 경우에 혹시 이 중간에 어떤 가압류라든지 저당권 등 이런 제한 물건 등이 있다면은 때는 봐서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선순위 가등기 파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라이브 방송 아니십니까? 라이브 방송이 그냥 다른 채널처럼 말이죠. 그냥 뭡니까? 여기 찝찝, 저기 찝찝,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A에 Z가 쫙 다 풀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좀 많은데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 법원 경매 해가지고요. 저도 참 그래요. 법원 경매 한 시간만 강의해가지고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그처럼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시간만 딱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시간만 들어가도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아유, 머리 아파. 그러신 분들은 이제 경매 공부하지 마시고, 컨설팅에서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컨설팅에서 가셔가지고 컨설팅 수수료 몇백만, 몇천만 주시고, 직접 경매랑 낙찰 받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하고 머리 아프게 공부합니까? 공부할 필요 없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매매의 형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 사이에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것도 또 머리 아파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없고, 그 다음에 이분이 2006년 3월 29일자로 소유권 하면서 2007년 6월 달에 하나은행에서 이제 저당권 담보 뽑았단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죠. 저당권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있네요. 하나은행에서 대출 뽑았는데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분이 A라는 분인데, A라는 분인데, 아니, 저 사람 말이지, 잔금을 안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뭡니까?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또 했어요. 2008년도 6월 달에 가처분 등기하고, 그 다음에 2011년 4월 달에 매매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A가 B에 대해 가지고, 야, 너 잔금 안 줬으니 매매 계약 해제한다. 그래서 소송이 아마 판결문으로, 다시 이분 A입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가져와 버렸어요. 가져왔는데 보니까 2011년 9월 달에, 2011년 4월 달에 자기 앞으로 등기했는데 2011년 9월 달에 보니까 이 하나은행에서 임의경매, 아까 B가 뭡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넘기면서 하나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 자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은행에서 이제 건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이때 받아냈단 말이죠. 받아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일단 이분 낙찰 받았으니까 보니까 임의경매로는 매각으로 낙찰됐다. 근데 이거 보니 6번 가처분 나와 있죠. 그죠? 이게 6번 가처분이잖아요. 이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 이 뭡니까? 등기 말소가 됐대요. 어떻게 말소됐지? 말소 사유가 뭐지? 보니까 날짜가 같잖아요. 그죠? 2013년 4월 2일이죠. 이것도 2013년 4월 2일이잖아요. 임의경매로는 매각으로 말소돼 버렸어. 임의경매로는 매각으로 이게 무력화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민법 548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 548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민법 548조 1항입니다.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재미가 있고, 또 좀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민법 548조입니다. 해제 효과, 원상 회복. 아까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A라는 분이 B한테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죠? 이게 54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A겠죠, 그죠?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대요. 이 사람이 해제해! 그러면 B는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답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처음엔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B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A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처분 뭐냐? 매매계약 해지하고 다시 원상 회복해라. 그래서 보니까 A가 다시 소유자가 됐어요. 원상 회복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씩씩거리면서 저인간들이 하면서 임의경매 신청해버렸어요. 임의경매 신청을 딱 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말이죠. 제가 빨간 걸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거죠? 가처분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을 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민법 548조, 이거 아마 저는 민법 548조 1항을 보고 있어요. 민법 548조에 의한 제3자가 하나은행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그러면 C는 뭐다? 유효한 권리에 의해서 경매 진행을 하였고 유효한 경매 절차상에서 C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럼 C의 소유권 취득은 온전하고 또 나아가서 가처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이거하고 또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건 또 보니까 비슷한 거다. 수원 사건이에요. 이건 지금 먼저 수원 떠나가지고 이거 제가 먼저 이것도 경매정보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매정보지를 잠깐 보고 동부 사건인데요. 2011 타경입니다. 2011 타경에 13955입니다. 물건 번호 2번이고요. 강동구 성내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기에 사진은 없네요. 사진은 없고 일단 밑으로 이 물건은 먼저 낙찰을 누가 받으셨냐 보니까 신모 씨라는 분이 낙찰 받으셨는데 이날 또 6명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이게 제가 볼 때 민법 548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요. 민법 법조문을 검색을 해보십시오. 법조문 검색하시면서 민법 548조를 클릭하다 보면요. 연혁, 판례 이게 법조문 옆에 나와 있거든요. 판례하면 판례를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민법 548조 관련된 판례가 몇 건 있으면 딱 뜹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민법 548조 1항 단서조항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그래서 3억 6,100만 원에서 66% 선에서 취득을 하셨네요. 그죠? 취득을 하셨고 여기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분이 B입니다. B. A가 있는데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하나은행에서 저당권 2건을 설정했네. 그죠? 2건을 설정하고 나서 이제 이분이 A입니다. A 이분이 B 사람이 말이지 뭐 약속 이행을 안 하니까 약속 이행을 안 하니까 이 매매 계약 해지하고 원상 회복해 놔라.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뭐 가압류가 2건 들어와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김모 씨 분 A입니다. A라니까요. 가처분 했고 다시 원상 회복됐다니까요. 매매 계약 해제해가지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뿅 해가지고 이렇듯이 임의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했다. 전 또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은행에서 이렇듯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면 막 이런 사건이 이분들이 저당권 설정된 그 뒤에 이렇듯이 가처분이 설정될 것인지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민법 548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네들 채권 회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이게 나와 있네요. 밑으로 보면 잠깐만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네, 여기 보시니까 최선순위 갑구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청구권 가등기는 가등기가 있으나 죄송합니다. 이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아마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지요. 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말이지요. 잠깐만요. 네, 그대로 나와 있네요. 좀 위로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대요. 가등기가 있는데, 여기 또 보면은, 이에 기한 본등기를, 이에 기한 본등기입니다. 이에 기한 본등기를,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을 확대를 안 해드릴게요. 그냥 제가 막 헷갈립니다. 저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면, 이게 참, 표현이 그래요. 청구할 수 없으면 하면 될 텐데, 청구할 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집행법원에서조차도. 예,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면 자기네들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칠판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뭐 얘기했냐 이거지.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가등기와 소유권입니다. 이게 이분이 B입니다. B라는 분인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채널에 보면 선순위 가등기 관련된 그 영상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강에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을 맞춰 드려야 됩니까?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없었다 이거죠. 없으면 가등기는 본등기 못해요. 인수 아닙니다. 이게 봐가지고 이 인수를 해놓고 청구의 소로 말소 가능이다. 근데 전 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저도 이런 사례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가등기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가 안 돼요.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럼 놔둬버려요.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자기 권리를 행사 못 하니까. 근데 나는 뭐 깔끔을 뜨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선순위에 가등기에서 내 밤에 잠이 안 와. 그럼 어떡합니까? 가등기권자한테 가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류 이야기 해봐야겠죠. 그죠? 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고요. 가등기 말소 서류를 달라고 가등기권자한테 가서 이야기 해야겠죠. 근데 가등기권자, 싫어, 이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가등기 말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이걸 확 죽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할 필요 없어요. 놔둬버려, 그냥. 한번 전화해가지고, 가등기 허당인데, 그 가등기 말소 서류 좀 적어보실래요? 그러면, 싫어요. 그럼 알았어요. 하면서 그냥 있어도 전혀 어떤 소유권 행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이거 보시면은, 보시기에는 지금 잠깐 화면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복잡합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 같은 경우도 이제 민법 548조, 민법 548조 해가지고요.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걸, 관심 메모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법 548조. 뒷모시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부 확인 조금 전에 우리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또 대법원 95다 29,888호 이건 엑스파일 449페이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민법 548조 민법 548조입니다. 민법 548조 민법 548조 그죠? 그래서 민법 548조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81다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민법 548조 법조문 옆에 보면 판결 나와 있으면요. 그 클릭하다 보니까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80일 다카 1110호 판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요. 어쨌든 보셔가지고 잠깐만요. 네, 다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전 제법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전 이런 생각 가집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를 많이 아시게 되면 말이죠. 상당히 어떤 세상을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례를 많이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가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을 인수 안 하는 방법 뭐지? 안 주면 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내용이라니까요. 그렇다 해가지고 대법원 판사님들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는 방법 뭐지? 안 주면 되지. 그렇게 품격 없게 표시를 안 해놨었어요.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선행 사건, 후행 사건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그런 판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고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적용을 해버린다면은 안 줬을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다시 경매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우리 편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을 적에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죠? 또 이것도 역시 민법 548조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사바 해가지고, 꼬대기 가지고 B 앞으로 소유권 넘기면서 있잖아. 내가 은행에서 내 대출 뽑아가지고 내 잔금 줄게. 집에 가만 앉아있어. 알았어. 그래서 안 주는 거야, 봐가지고. 안 주면 A는 나중에 헐레벌떡 해가지고 다시 매매 계약 해지하자. 그죠? 다음에 원상 회복해라, 맞죠? 원상 회복. 해가지고 A 앞으로 소유권 넘어왔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B하고 절친인 일반 개인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경매를 집어넣어버렸다. 이때 이 사람은 뭐다? 이게 제3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 건저당권이라고 하죠. 건저당권이라는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론 그렇죠. A는 A와 B 간에 있어가 B는 A한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3, 40% 하는데 그럼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 한 5% 줄 수도 있어요. 중도금 한 5% 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잔금 있잖아. 내가 풀로 대출 뽑아서 확 다 줘버릴게. 이렇게 하고 나서는 풀로 대출 뽑아요.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안 주면 쩔긴데 그때 가서 이 사람들 가늦게서 말이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말이지. 매매계약 해지하고 소송하고 백날 소송이 만능이 아닙니다. 절대로 소송 만능 아닙니다. 백날 소송하고 생쇼 나부를 브라이트 생쇼를 하더라도 이게는 아무런 이게 때는 봐서 무력화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질질 끄는 듯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원 사건인데 이것도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것도 한번 딱 건드렸다 그러면 이게 또 한 30분짜리야. 근데 지금 9시 다 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상 이거는, 오늘이 8월 24일이죠. 그죠? 모레 2022년 8월 26일 날 수원 2012 타경의 6089호 경매 사건입니다. 시간적 여유 있으신 분들은요, 이 사건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것도 지금 제가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A가 소유자인데 B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 B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해 버렸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소유권 넘겨받아가 2011년 그 다음 달 4월 달에 소유권 넘겨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때는 조금 전에 동부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소유자가 가처분 했는데 이번에는 C라는 사람이 가처분을 했습니다. B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라 이거지. 이거 말소하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C는 A한테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봐가지고 갑자기 내가 C가 말이지 A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확 강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소유권을 떨랑 바뀌어버리고 나가서 삼산상호저축은행에서 이랬더니 저당권 설정해 버렸단 말이죠. C가 가처분하니까 삼산상호저축은행에서 경매 신청해서 패턴 비슷하죠, 그죠? 경매 신청에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아보는데 C 가처분은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이 제3자가 이게 삼산상호저축은행이 아닌가?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제법 있다니. 제가 이런 유형의 물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2022년 8월 26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제 서서히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포시 눌러주시면은 제가 보다 더 열심히 경매 정보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